작년 가을에 친구네 초대를 받아서 울산에 갔다가 부산 여행까지 하고 왔었다. 그 후 반년이 지났고 울산 친구 커플이 결혼한다는 반가운 소식에 결혼식에 참석했다가 이번에도 부산 여행을 다녀왔다. 필리핀에서 만난 나의 소울메이트 현애. 현애와 석수 커플은 필리핀에서 연인이 되었는데 그 시작점에 나와 남친이 함께했다는 것, 그리고 4년 후 그들의 결혼식에 참석한다는 것이 참 의미 있게 느껴졌다. 나는 결혼식의 순간순간들을 영상으로 담아서 남친과 함께 한 편의 영상으로 만들어 선물했고 그걸 받은 둘은 엄청 기뻐하고 고마워해서 우리는 그저 행복했다. 결혼식 뷔페를 거하게 먹고 부산으로 넘어갔다. 부산에 도착해서 숙소 체크인을 하기 전에 전망 좋은 카페에서 시간을 보내기로 했다. 카페 노티스는 부산항 연안 여객부두 맞은편에 위치하고 있다. 1950년에 지어진 쌀창고를 현대적 감성으로 재해석한 도시 재생 공간이라고 한다. 1층은 문화행사를 하는 곳이고 2층과 3층에는 카페와 루프탑이 있다. 탁 트인 공간과 거칠지만 감각적인 인테리어가 좋았다. 다양한 디저트에 눈길이 갔지만 배가 고프지 않은 관계로 아이스 아메리카노와 말차 아인슈페너를 주문했다. 음료 맛은 평범했다. 오션뷰 창가는 만석이었지만 나중에 한 테이블이 나가고 우리도 명당에 입성할 수 있었다. 창문 너머로 항구와 바다가 보였고 이따금씩 시원한 바닷바람이 들어왔다. 그리고 우리는 여행 오기 전 서점에서 각자 골라온 책을 읽기 시작했다. 이번 여행의 테마는 독서 여행으로 최대한 뭔가 하지 말기, 전자기기에서 잠시 멀어지기, 여유 즐기기, 의미 있는 생각이란 걸 하기, 그저 현재에 머물며 보고 듣고 느끼기였다. 우리는 여유로운 시간과 공간 속에서 책을 읽었고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며 생각을 공유했다. 그 순간 행복이라는 감정이 물밀듯이 쏟아지는 느낌이 들었다. 숙소로 가는 길 차이나타운에 있는 유명한 만두집에 들러 저녁으로 먹을 만두를 포장해 가기로 했다. 신발원은 1951년 이후로 70주년을 맞이한 노포로 3대에 걸쳐 운영하고 있는 만두집이라고 한다. 백종원의 3대 천왕에도 나왔다고 한다. 진짜 신기한 게 이 만두집만 사람들로 바글바글 거렸다. 짧은 웨이팅 후에 주문한 군만두와 새우교자를 들고 부산역 근처 숙소로 갔다. 바삭하진 않나 보다. 맛있어. 근데 바삭하지 않은 건 아쉽네. 그지? 이게 원래 바삭한데 이걸 열어놨었어야 돼, 차가워도. 근데 꽤 크다. 옛날에 외할머니네 가면 손만두 항상 해주셨거든? 그 스타일이네. 새우 보이네. 이거 맛있다. 이게 더 맛있어? 점심을 먹고 해운대로 넘어가기로 했다. 점심 메뉴는 이전에 부산 지인이 추천해준 불백으로 정했다. 불백거리에 위치하고 있는 부경불백. 조금 매운 치즈불백 2인을 주문했다. 치즈가 엄청 해자스럽게 들어있었다. 어쩌면 고기보다 치즈가 더 많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고기는 불맛과 양념이 잘 어우러지는 매콤하면서도 깔끔한 맛으로 그저 맛있었다. 남친을 쓱 보니 고기 먹을 때나 정말 맛있는 거 먹을 때 나오는 찐 미소를 짓고 있었다. 결국 내가 남긴 밥을 슬쩍 가져가더니 양념과 밥을 쓱쓱 비벼 먹고 만족스러워했다. 배를 든든하게 채우고 해운대로 이동했다. 몇 년 사이 해운대에도 카페거리인 해리단길이 자리 잡았다. 골목골목 아기자기하고 너무 예쁜 곳들이 많았다. 속리단길보다 훨씬 잘 꾸며놓은 느낌이었다.
각종 소품을 파는 곳도 들러서 정신없이 이것저것 구경하다가 부산 토끼도 데려왔다. 엽서와 스티커도 샀다. 참새가 방앗간을 지나칠 수 없듯이 빵순이 펜시 덕후는 소품샵과 빵집을 지나치기가 참 어렵다. 아주 많은 선택지 중에서 결국 숲 카페를 찾았다. 저번에도 부산에 와서 숲 카페를 갔는데 어쩌다 보니 이번에도 다른 숲 카페를 가게 되었다. 초록초록한 것들이 그렇게 좋을 수가 없다. 카페 해리숲은 들어가자마자 기분이 좋아지는 곳이었다. 카페 곳곳이 포토존이라 많은 사람들이 셀카 찍기에 바빴다. 반가운 그루트도 만날 수 있었다. 반전은 카페 내부 식물들은 조화가 더 많다는 거. 주문한 아이스 아메리카노와 밀크티를 마시며 수다도 떨고 다이어리도 꾸미고 친구에게 선물할 결혼식 영상도 만들며 시간을 보냈다. 그리고 해운대 근처 숙소에 입성했다. 이번에 2박 3일 동안 머문 숙소는 남친이 찾아냈는데 오션뷰가 정말 마음에 들었다. 사실 이 숙소는 일출 맛집이라고 해서 기대감을 가득 갖고 있었다. 하지만 아쉽게도 날씨 탓인지 시기 탓인지 결국 일출은 보지 못했다. 그래도 동백섬과 해운대가 내려다 보이는 오션뷰를 마음껏 누리고 왔으니 그걸로 충분했다. 이른 저녁으로 숙소 건물 바로 밑에 있는 버거앤파스타라는 수제버거 맛집에 갔다. 시그니처 메뉴인 썰스데이 버거와 상하이 치킨 피자, 생맥주, 패션프루트 생맥주를 주문했다. 생맥주는 쨍하게 시원하고 청량했고 패션프루트 생맥주는 너무 달아서 음료수 같았다. 수제버거 맛집답게 굉장히 두툼한 버거가 등장했다. 다만 버거를 썰면 재료가 흩어지고 들고 베어 먹으면 막 흘러내리는 단점이 있었지만 수제버거 속 재료는 정말 실했다. 분량 가득한 두툼한 패티에 치즈와 계란 프라이, 토마토, 로메인 등의 재료가 소스와 잘 어우러졌다. 정말 맛있었지만 고기고기해서 내게는 좀 무겁게 느껴졌다. 남친은 신나게 맛있게 잘 먹었다. 피자는 얇은 도우가 바삭바삭했고 토핑이 짭짤해서 맥주 안주로 딱이었다. 저녁 식사 후 근처 마트에 가서 간단하게 장을 보고 다시 숙소로 들어왔다. 전부터 정말 해보고 싶었던 와인 마시며 책도 읽고 야경을 즐기며 여유로운 시간을 보냈다. 전날 저녁 와인 한 잔과 달달한 맥주 한 잔을 먹었을 뿐인데 머리가 꽤 묵직해서 컨디션이 별로였다. 섞어 마셔서 그런 걸까? 알스가 된 걸까? 내게 술은 기쁨보다 고통을 더 크게 주는 것 같다. 이날 숙소에서 빈둥대다가 샌드위치가 급 먹고 싶어서 주변 빵집을 검색한 뒤 근처 샌드위치 맛집을 찾아냈고 사와서 먹기로 했다. 곤트란 쉐리에는 프랑스에서 직수입하는 밀가루와 최고급 버터로 빵을 만든다고 한다. 특히 크루아상이 유명하다. 상호명이 익숙하다 했더니 몇 년 전에 곤트란 쉐리의 정자점에서 크루아상을 맛보고 인상적이었던 기억이 떠올랐다. 그런데 가장 먹고 싶었던 샌드위치 2가지가 품절돼서 어쩔 수 없이 다른 메뉴를 주문했다. 더블치즈 파니니와 크루아상,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주문했는데 리뷰 서비스 빵을 2개나 챙겨주셔서 풍성한 브런치가 완성됐다. 여기에 좀 투머치하게 전날 마트에서 샀던 티라미수까지 곁들이기로 했다. 곤트란 쉐리아 빵은 진짜 다 맛있었다. 크루아상은 당연히 말할 것도 없었고 파니니 맛이 환상적이었다. 쫄깃한 빵, 바질 듬뿍, 토마토 치즈, 슬라이스 햄을 한 입 베어무니 그저 만족스러웠다. 정말 완벽한 맛이었다. 서비스로 받은 소시지 빵은 케첩이 아닌 홀그레인 머스터드가 들어있었는데 그래서 더 맛있었다. 티라미수는 사이좋게 함께 퍼먹었다. 브런치를 먹고 숙소에 머물며 각자 편한 방식으로 시간을 보내고 책을 읽었다. 쨍한 거 잘 골랐네, 색깔. 하나 골라봐. 우주. 그거 빼고. 이른 저녁으로 저번 부산 여행 때 찾아만 놓고 가지 못했던 오징어회 맛집을 가기로 했다. 숙소에서 걸어서 40분 정도 거리라 바닷바람 쐴 겸 해운대를 따라 천천히 걸어갔다. 오랜만에 탁 트인 바다를 보니 마음이 뻥 뚫리는 기분이었다. 바다는 바라만 보아도 좋다. 사실 나는 바다에 들어가서 노는 것보다 바다를 바라보는 게 더 좋다.
해운대 하얀 오징어집은 얇게 썰어져 나오는 오징어회가 유명한 곳이라고 한다. 오징어회와 먹통이 함께 나오는 세트 메뉴를 주문했다. 본 메뉴가 나오기 전 해물파전과 봉긋한 뚝배기 계란찜, 각종 반찬이 차려졌다. 오징어회는 정말 가늘게 썰어져 나왔고 마치 당면 같았다. 식감은 꼬들꼬들하면서 부드러웠고 신선 그 자체였다. 비린맛은 전혀 없었고 깔끔했다. 자꾸 손이 가는 맛이었다. 오징어회는 처음 먹어봤는데 대만족이었다. 오징어회를 먹어본 남친은 이곳이 유난히 얇게 썰어져 나오는 거라고 얘기해줬다. 남친은 회에는 소주가 빠질 수 없다며 술을 주문했고 나는 소주잔에 물을 따라 마셨는데 술 마시는 기분을 느낄 수 있었다. 먹통은 엄청 야들야들하면서 씹는 식감이 좋았고 고소한 맛이 맴돌았다. 진짜 맛있었다. 아쉬운 건 식사를 마치고 분명 배가 찼는데 막 배부르지는 않았다. 우리는 숙소로 돌아가는 길 더베이에 들러서 노을 구경을 했다. 연애 초반에 부산 여행을 왔다가 더베이 야경에 감탄했던 추억이 새록새록 떠올랐다. 야경도 좋지만 노을이 더 좋다. 나는 주황빛 노을이 정말 좋다. 미치도록 좋다. 부산에서의 아쉬운 마지막 저녁이었고 배도 덜 빵빵해서 남친의 최애 메뉴인 치킨을 포장해 가기로 했다. 교촌 허니콤보로 이른 야식을 먹으며 여행의 아쉬움을 달래기로 했다. 나는 와인잔에 콜라를 따라 마셨고 남친은 먹다 남은 와인을 맥주처럼 콸콸 따라 마셨다. 저녁 먹은 지 얼마 안 돼서 그런지 나는 치킨을 몇 조각 먹고 나가 떨어졌지만 남친은 치킨을 남김없이 싹쓸이했다. 원래 알기는 했지만 진짜 끝없이 잘 먹는 남친은 음식을 남기는 일이 극히 드문 것 같다. 아침 메뉴는 스콘과 최고급 편의점 라떼이다. 예전에 내가 스콘에 빠져있던 시기가 있었는데 그때 남친이 우연히 알아냈다는 스콘 맛집을 구글맵에 저장해뒀다고 한다. 이번에 머문 숙소와 아주 가까운 곳에 그 스콘 맛집이 있어서 전날 스콘을 사왔었다. 플라잉 스콘은 16가지 종류의 스콘과 다양한 빵이 있었다. 플레인 스콘과 오렌지 스콘을 사왔다. 일반적인 스콘과는 좀 달랐다. 근데 내가 알고 있는 스콘이랑 좀 다르네. 그리고 처음에 먹었을 땐 되게 맹맹한 것 같은데 먹다 보면 맛이 좀 더 느껴지고. 근데 속에도 오렌지 맛이 좀 나는 것 같기도 해. 그러니까 뭐가 좀 바뀌었어. 기본보다 맛있는 것 같기도 하고. 아침을 먹고 주섬주섬 짐을 싸고 2박 3일 동안 머물렀던 숙소에서 떠났다. 그리고 부산에서 마지막 식사는 어제 갔던 곤트란 쉐리에에서 못 먹은 샌드위치 2개를 먹기로 했다. 이 정도면 샌드위치에 미친 거 아닌가 싶다. 미친 거 맞다. 예전에 진짜 샌드위치 가게라도 차리고 싶다는 생각을 했었다. 크루아상 에멘탈 샌드위치와 트라디시옹 샌드위치, 잔어림이 동동 떠있는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주문했다. 소스 맛이 아닌 빵과 재료들로 승부를 보는 담백한 샌드위치는 완전 내 스타일이었다. 최고 맛있었다. 정말 맛있었다. 점심을 먹고 커피를 마시며 남자친구와 진지한 대화를 나눴다. 그리고 각자의 시간을 보냈다. 남친은 노트북으로 작업을 하고 나는 울산 친구에게 부산에서 산 엽서에 편지를 썼다. 이번 부산 여행은 유난히 더 좋았다. 경험했던 모든 것들과 오감으로 느꼈던 모든 순간이 힐링이었다. 그리고 각자 읽은 책에서 느낀 핵심 내용을 마음에 깊이 새겼다. 리브 식구님들, 오늘도 저의 짧지 않은 여행에 동행해 주셔서 감사해요. 마지막으로 여행 중 읽었던 책 내용의 일부를 나눠드릴게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행복을 추구한다. 그런데 이 행복을 구하는 아주 확실한 방법이 한 가지 있다. 그것은 당신의 생각을 조절하는 것이다. 행복은 외부 조건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가짐에 달려있기 때문이다. 플라톤에 따르면 인간은 이미 자기 안에 지식이 있으므로 이를 상기하고 일깨우면 알아차리게 된다. 실제로 그리스어로 진리는 알레테이아, 잊힌 것들이고 영어 educate, 교육하다는 본래 내면에 있는 것을 끄집어내다는 뜻을 지녔다. 마찬가지로 폴리메스에게는 잠재된 자기를 발견하고 개발하는 것이 주된 목표이다. 리브 식구님들, 사랑해요. 아주 많이. 우리 존재 화이팅!